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들의 내 마음 상담소입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실 때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학교 폭력에 대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분들을 한번 같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30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유도 모른 채 친구에게 배신과 동시에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와 다른 고등학교가 되어 고등학생 때부터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찾았어요. 얼마 전 우연히 그 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중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소름이 돋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못 알아봤는지 그냥 지나쳤어요. 그동안 이젠 괜찮다. 그때는 단순히 이상한 애들한테 잘못 걸린 거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멀쩡한 그 친구를 보고 나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최근 학교 폭력 피해를 소재로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늘 사이다 복수로 끝나더라고요.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성공한 복수라는 게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인데요.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정말 미묘한 그러니까 교묘한 그런 폭력까지 다 우리가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트라우마라는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몸에 각인되는 기억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온 감각이 기억하는 그런. 그러니까 특히나 청소년기, 아동기의 학교라는 곳은 사실 세상의 거의 전부거든요. 학교 아니면 집이죠. 근데 거기서 경험한 그런 어떤 폭력, 트라우마의 사건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존의 위협과 정말 똑같이 느껴지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인 됐을 때 그걸 재경험할 때도 그때 했던 경험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때랑 아예 그냥 같은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대 막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들고.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라는 게 몸에 각인되는 경험인데 이제 신체감각 기반 치료를 창시한 피터 르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동물은 왜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트라우마 치료법을 개발을 했는데 모든 유기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어떤 위협 반응이 왔을 때, 생존의 위협 반응이 왔을 때 이것과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를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곰을 마주쳤을 때 곰과 싸우려고 하진 않겠죠. 피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곰하고 싸울 수도 없는데 곰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얼어붙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데 나는 계속 고통을 받으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내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면서 약간 둔감해지고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우리 뇌가 그 상황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둔하게 만드는 거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계속 이 외상 반응에 무기력하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한번 학교폭력 피해에서 학습이 되면 이후의 상황에서도 계속 좀 비슷한 반응을 내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전 일인데 잊어버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내 몸의 생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가 뭔가 계속 불러일으켜지는 게 있다거나 보면서 너무 힘들고 몸이 덜덜 떨리고 너무 화가 나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트라우마라는 건 정말 그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에선 정말 그 글로리에서처럼 정말 공격하고 싶을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공포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는 뭐 당연히 들 수 있는 마음이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가령 나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또 문제 아닐까? 내가 못 벗어났다는 증거 아닐까? 뭐 이렇게 또 자책하실까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거나 피할 수 없으면 무기력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싸우고 싶단 말이죠. 굉장히 공격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만약에 그냥 동물이라고 하면 상대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러면 상대를 죽이면 해결되느냐? 생각보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다룬 여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좀 끝이 늘 사이다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뭔가 이 복수를 하고 나서의 허무함을 다룬 영화들도 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 상대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해서 일으켜진 나의 분노, 나의 공격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현이 되고 내가 이런 힘을 가진 주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지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나의 주체적인 힘을 느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복수를 막 계획하고 꿈꾸는 것보다는 나의 이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담에서 그럼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라우마 상담이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트라우마 상담이라는 거는 나의 통제력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예전에 나의 그때 아주 어렸을 때 나이로 돌아간 것처럼 작게 느끼고 무력하게 느끼고 뭔가 이렇게 벌벌 떨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는 것부터 먼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상담에서 충분히 함께 나누고 좀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나를 다독여주고 하는 과정이 있게 될 거고요. 내가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내가 걔를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만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은 강렬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상대에게 복수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내가 통제력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에서도 같이 다뤄주게 되고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뭔가 내가 피해를 입고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 그래서 트라우마 반응이 있으니까 극복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강연도 보고 하면서 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책도 보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원리를 다 알겠는데 왜 나아지지 않지라고 하면서 자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책을 봐서 이 원리만 봐가지고 되는 거였으면 저는 컴퓨터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동 원리를 그 대략적으로 책이나 유튜브로 본다고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과정을 굉장히 강렬한 감정들이 오가고 그걸 견디고 버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인된 그러니까 상담 심리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을 향한 공격성 혹은 복수심 이런 것들은 진짜 생존 반응일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생존한다는 거랑 잘 산다라는 게 같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수를 한다고 해서 꼭 내가 잘 산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로리를 봐도 송혜교는 정말 그 어떤 복수심에 투철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표정은 항상 어둡거든요. 그 복수의 과정에서 어쩌면 그 복수라는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이 사람의 어떤 시간과 감정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어떤 복수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던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을요. 근데 그렇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다면,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잠깐 기분이 좋고 짜릿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저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나밖에 없다. 그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 말도 좀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거를 하려면, 복수라는 개념이 내 마음 안에 있으려면 내 마음 안에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에게 복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자리를 주는 것 자체, 예. 가끔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만 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평소에 그 사람을 내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는 건 좋은데 복수를 위해서 잘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굉장히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뭔가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약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내내 제가 결국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의 반대말이 용서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용서가 막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라 복수의 반대말이 결국은 내가 저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 사람이 어쩌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든지 간에 나는 어쨌든 나의 존엄성과 나의 주체성은 너로 인해서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지점에서 뭔가 이런 자유로워지는 것들이 상당히 더 나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건 내 탓이 아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내 삶을 꾸려나갈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를 잘 돌보고 내가 좀 자유롭게 잘 생활하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연자분도 평소엔 잊고 지냈는데 하필 이런 또 자극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공포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공포스러운 순간에는 되도록이면 좀 믿을 만한 누군가와 그 얘기를 꼭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그렇지만 나누면 좀 옅어지거든요. 공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의 집을 간다고 해도 놀이공원에서 저 혼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셋이 가서 손잡고 들어가면 좀 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이런 기억들이 떠올랐을 때는 혼자 꽁 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얘기하시고 되도록이면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트라우마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학교 폭력이라는 그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재경험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어지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천천히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내가 배척당하고 폭력당하는 그런 환경이 용인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화낼 수 있고 나는 그때 무력했지만 그것이 오롯이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그때 내가 갖고 있지 못했던 그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더 저는 무력하게 느끼는 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 어릴 때랑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같이 한번 키워보실 수 있는 그런 심리 상담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